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좀 전에 동영상 얘기를 찍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동영상 얘기는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하고, 제가 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 제가 어떤 단어의 주제를 갖고 혹은 생각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주제들로 해서 저의 이야기,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어제 좀 더 바꿔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상호를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1차적인 시선보다는 2차, 3차적인 시선, 어떻게 보면 당사자 A와 B 간의 얘기가 아닌 C,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물론 이제 그 또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저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저라는 사람의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사전으로 한다고. 근데 글에 남겼지만 사전을 제가 버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쯤에 집안 정리를 하다가 그동안 보지 않은 책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많이 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전이 같이 버려졌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깝네요. 어떻게 보면 그 사전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겨우 중학교래,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우 이제 읽는 정도는 됐는데 쓰는 거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이제 쓰는 게 좀 됐고, 좀 어느 정도 남들보다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맞춤법이 맞췄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는 제가 더 국어에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인문계가 아니고 또 상고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국어 점수만큼은 90점대 90점 항상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어가 10점, 20점인 거에 비하면 한문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10점, 20점대인 거 비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한글을 제대로 읽을지도 몰랐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국어를 98점, 96점 이렇게 맞았던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도록 하고,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된 단어는 긍정이네요. 이 긍정에 대한 단어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기로 하고요. 한 번 더 뽑을게요. 두 번째 선택된 단어는 불행입니다. 불행. 제가 불행을 뽑은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 속에는 잘 없어서 오늘은 불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불행. 생각해보면 저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고, 뒤로 엎어져서 코가 깨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런 기타 등등. 물론 집안에 대한 크게 원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가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으로 갈 운명이었는데 둘째 형님이 너를 그래도 굶어 죽더라도 우리 집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원래 둘째 형이 그날따라 오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서 너를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말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소리를 이제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뭔가 원망 같은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었구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부잣집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은 들지만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굳이 그거에 대한, 그리고 또 둘째 형이 말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원망 같은 거는 들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 저는 그런 원망은 되진 않고 제 자신에 대한
원망 같은 건 많이 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합리화를 많이 시키냐? 너는 왜 이렇게 네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감 없게 행동하고 살아가냐? 너는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고 너는 왜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막 이렇게 저는 저 자신한테 오히려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불행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불행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큰 불행은 저의 정신적인 불행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져다 준 그리고 환경이 가져다 준 그러한 불행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이 상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불행. 이 불행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하고 제가 뭐 해서 그런 거지만 그 불행을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부자였으면, 우리 부모가 좀 더 부자였으면,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따라줬으면,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대학교를 안 나와서 이러지? 나는 왜 공부를 못했지? 뭐 이런 별의별 그냥 주변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넌 왜 이거밖에 못해? 좀 더 하면 되잖아. 왜 넌 항상 자기 합리화시키냐? 너는 항상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했던 것 같아요. 남의 돈을 100원 한 장 빌리지 않았던 사람이 5년 전, 6년 전에 일본 가려고 모아놨던 그 돈보다 훨씬 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모아놨었어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적인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에 1000만 원을 모아서 일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 속으로는 12월 달에 가서 취업 비자를 얻어서 가면 6개월 단위로 이제 취업 비자가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단 생활의 돈은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300만 원 정도가 학원이죠. 학원 학비였고, 그다음에 300만 원 정도가 그냥 자취방, 고시원 같은 것이겠죠.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에 어떤 자취방하고 또 제가 아껴서 먹으면 그 정도는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은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개월 동안 일단 그렇게 버티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1년, 2년 가능하겠지라는 이제 이런 계산하에 1000만 원 모아놓고 바로 국토대장정을 갔습니다.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는데 그 미련을 또 버리지 못하고 바로 또 자전거 타고 아는 지인과 30일 가까이 또 자전거 여행을 갔죠. 자전거 여행을 다니다가 너무 속이 안 좋고 너무 아파서 이게 책기 때문에 일어나? 막 그런 걱정을 하다가 그냥 어머니가 또 때마침 그때 때마침이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죠.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죠. 긴급하게 올라와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때마침 내가 너무 아프니까 지리산을 종주하고 내려왔는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한번 밥도 굶었겠다. 다음날 아침 그냥 내시경 검사를 바로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시경 검사를 딱 받았는데 의사가 그랬더라고요. 되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막 어머머머 하면서 의사가 엄청 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막 하면서 되게 순간 쫄았었어요. 막 겁을 나면서 그러고 있다가 1주일, 2주 후에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 지경으로 일주일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며칠? 2,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가야 됐기 때문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올라왔었던 거였어요.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의사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위가 빵꾸날 지경까지 갔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그 결과 조직 세포 암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 결과는 1주일, 2주일 뒤에 나왔고 지금 현재 상태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위가 거의 빵꾸날 지경에 가 있다. 동정만한 크기로 이게 보이냐. 당신의 위 사진이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 흔히 하는 그 고리 잡는 수술 외에는 이렇게 큰 검사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까지 종합검진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랬겠죠. 혼혈, 기껏해 혼혈 정도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면 회사에서 받는 그런 기본적인 검사, 이런 거 외에는 내시경 검사를 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났던 거죠. 또 의사분께서도 상당히 겁을 주셨고,
미친 거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여행하면 안 돼, 당장 그만두라고 또 해서 그렇게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었죠. 이제 그때가 이제 10월달 정도였는데, 이제 일본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그때부터 엔화값이고 이런 거 딱 알아보려고 딱 검색을 하니까 그게 엔화가 제가 1,000만 원 준비했더니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엔화가 2배로 급등했던 거죠. 제가 준비할 때 당시에는 700원에서 800원, 많이 올라가봐야 이제 900원 선이었는데 10월 달쯤 넘으니까 1,4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멘붕이라는 사태에 일어났던 거죠. 이 돈으로 내가 가서 3개월도 못 버티겠네? 6개월 생각했는데 가능할까? 여러 가지 판단 끝에 접었습니다. 일본은 못 가겠구나. 경제가 이런데 못 가겠구나. 그래서 접고서 당시에 이제 2가지, 3가지를 좀 대안을 쳐봤던 게 1순위가 일본이었고 2순위가 연기였습니다. 3순위가 국토대장정. 그래서 안 되면 연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뭐 연기를 해보자 다시. 그리고 연기도 안 되면 국토대장정을 사업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한 가지 뭐 아니면 도식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한 가지가 좌절되면 다른 걸 할 수 없구나. 대안책을 세워놓고도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그 취약을 포기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이 돈을 일단 그렇게 냅두는 것보다 당시에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서 막 2006년부터 계속 들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친구나 누구를 통해서 많이 나 주식으로 뭐 얼마 벌었다, 펀드로 했는데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인터넷에서 어설프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순간 들었던 게 그래 이 돈 그냥 일단 은행에 넣는 것보다 펀드? 한번 들어보자 하고 했는데 펀드보다는 주식이 낫겠다. 그래서 주식을 제가 19살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신문을 펴놓고 한번 우리가 주식을 모의로 한번 사보자. 그때 당시가 이제 97년, 96년 이 당시였는데 그 기억이 또 나니까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지식이나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완전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완전 미쳐버린 거죠. 뭔가에. 저는 원래 한 가지에 빠져들면 많이 빠져들긴 해요. 다만 이제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탄산음료나 이런 것도 먹지도 않아요. 커피 1년에 많이 마셔야 한두 잔, 많이 더 마시면 뭐 4-5잔이긴 한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중독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피하려고 하고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통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도박이 완전 미쳐버렸던 거죠. 그게 주식이 도박이 아닌데 저는 도박처럼 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미쳐서 남의 돈을 빌리게 되고 어머니 돈도 빌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완전 우르르 무너지죠. 진짜 100원 한 장 빌려보지 않았고 남한테 빌려줄 망정 100원 한 장 빌려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의 빚이 생기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제가 스스로 불행을 자체했던 거죠. 그 상황이 돼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갔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빛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안 되니까 계속 세상 탓을 했고 세상 탓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신문지상, 뭐 언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탓을 했습니다. 니네가 그래서 그래 라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의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고 만들어냈던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탓을 생각해보니 그 이전부터 계속 남의 탓을 많이 하며 살아왔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죽을 생각만 하다가 순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머니 때문이니까 보다 제가 남겨놓은 빚은 없어야 되겠다. 이 빚만큼 처리해놓고 죽더라도 처리해놓고 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순간마다 이제 이겨내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또 이걸 힘든 부분들을 또 얘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그게 불행이었습니다. 이 불행은 주변 환경에서도 만들어주겠지만 가장 큰 불행은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처하더라도 정말 여기가 인생의 밑바닥이고 인생의 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빚을 째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얼마만큼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냐면 예전에도 얼핏 말했지만 지하철을 타면 수시로 선로 위를 쳐다봐요. 누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면 구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타고 들어가면 횟집을 어떻게 개방을 하는지, 그리고 비상대책, 지하철에 불이 나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버스 탈 때도 항상 안전벨트를 매면서 버스 안전벨트 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죠. 사고 났을 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놀이 갔을 때도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건 사고가 대처할 수 있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죠. 건물이 무너졌을 때,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곳에 없었고 그게 뭐 저가 자주 가는 곳도 아니었고 잘 저랑 없었지만 뉴스에서 워낙 크게 보도되고 이렇다 보니까 건물에서 갇혔을 때나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어떤 걸어다니면서 계속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으로 꽉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 죽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그동안 손바닥이 아닌 손등만 쳐다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다면 한번 이거 뒤집듯이, 부침개도 뒤집잖아. 뒤집듯이 손바닥을 보고, 손등이 아닌 손바닥을 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긍정적으로. 손등이 부정이라면 손바닥은 긍정.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동영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제가 불행하게 만들었고 제가 불행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예전만큼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썼는지 기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게,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사람으로 절벽에서 누군가가 밀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밀어서 떨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제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미 스스로 한번 떨어져 봤고 어떻게 보면 배신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의 큰 장점은 모든 사람을 믿는다.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그 믿음의 깊이가 1에서 10까지라면 6에서 7 정도까지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진 않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의 상처를 그렇게 선을 긋고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 물론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보려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저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가족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환경이, 여건들이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지언정 그 희망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희망은 누가 가져다 주냐? 스스로 가져다 오는 겁니다. 불행 또한 스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씨앗을, 긍정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고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예상들은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의 모든 삶의 정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삶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정말 뭐 운 좋게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는 거고, 운 나쁘게 벼락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배제시키고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책임질 수 있고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죠. 물론 반대로 한편으로는 그걸 바꿔 말해서
비판적이고 좀 부정적인 시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뽑았지만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꼭 불행이냐? 이 불행이 누가 가져온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충분히 내가 스스로 이 불행을 뒤집을 수 있다면, 충분히 내가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불행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소화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 노력할 것이고 어떤 저절의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벼랑 끝에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행에 대한 단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